네, 자 이번 시간은 당좌 자산입니다. 여러분 교재 3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고요. 출제율이 여기서부터는 좀 나옵니다. 70% 정도 출제가 됐고요. 최근 요거는 13회분만 했습니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됐고, 그다음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자산 분류, 유동자산 분류 요거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뭐 다 아시겠죠? 1급에서 충분히 했던 거니까 뭐 자기합수표부터 해서 통화, 그다음 타임 발행 당좌수표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보통예금, 당좌예금도 현금으로 회계에서는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 현금성 자산은 아직은 현금이 아니지만 현금 전환 용이하고 3개월 이내, 이게 핵심입니다.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뭐 채권, 정기예금, 그다음에 환매채,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그런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37페이지 확인학습 문제 1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로 나왔죠. 당좌 차월은 뭐예요? 부채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단기 차입금 또는 당좌 차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 보통예금, 타임 발행 수표, 현금이고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이러한 것들은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당좌 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거. 타임 발행 수표, 통화대용 증권 같은 경우는 뭐예요? 현금으로 처리하죠. 현금이고요. 자, 여기서 장기 대여금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긴장해서 머리가 그냥 백지 상태가 되면 항상 계정공 및 정기 등록 메뉴 컨트롤 F 누르면 이렇게 찾기 메뉴가 나와요. 장기 대여금 치면 투자 자산이라고 딱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 맞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사용 제한이 1년 이내인 보통예금. 어떤 경우에 사용 제한이 될까요? 은행에 뭐 당좌 개설을 하는데 뭐 얼마를 예치해라 해서 예치해서 사용이 묶여 있는 거. 이러한 거는 뭐예요? 현금으로, 요거는 인출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단기 투자 자산, 이렇게 일단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의 환매채, 요거는 현금성 자산이 되고, 마찬가지 3개월 상환 우선주,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채권, 전부 다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아까 설명드린 거 교재에 풀이에 여기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됐거나 법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1년 이내에 해당 제한 사유를 해지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기 금융 상품으로,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이라 그랬나 아까?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해제가 된다. 1년 이상 묶여 있다. 그러면은 장기 금융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 39페이지에 있는 확인학습 문제입니다. 자, 이론 설명은 이거는 건너뛸게요. 1급에서 다 다룬 내용이니까. 자, 문제 들어가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재무 상태표상이 당좌 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여기서 제가 추가 설명할 것. 당좌 자산,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 그 다음 당좌 재고자산 이렇게 분류하죠. 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다 들어갑니다. 단기 매매증권, 단기 투자자산 전부 다 당좌 자산이고요. 자, 뭐 단기 매매증권이나 단기 투자자산은 사실은 같은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금융상품과 장기 금융상품 분류는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1년 이내면 뭐예요? 단기 금융상품 1년 이상이면 장기 맞고요.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 용이하고 보통 3개월 이내죠. 그리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 맞죠? 정확하게 보기가 됐고요. 3번 같은 경우 자, 제가 캡처 받은 거 한번 같이 놨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공정가치법,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냥 시가, 주식은 주식 거래, 한국 거래소에 나와 있잖아요. 회계 처리하는 경우 단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익,
차액.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또는 손실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한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지난 시간에 어느 항목이죠? 그거는 자본 항목입니다. 자, 요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해서 생긴 이익 또는 처분해서 생긴 이익. 이러한 이익 또는 손실은 영업과는 무관하니까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했더니 905번 영업 외 수익이고 평가 손실하면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항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은 일단 되고요. 외상매출금이 발생하고 외상매출금 계정이 차변에 기입한다. 외상매출금은 자산 증가, 차변의 기록 맞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확인학습 문제. 전산세무 2급이나 1급이나 전산회계 1급이나 뭐 이론상의 지금 이 당좌자산 쪽에서는 큰 뭐 추가할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문제를 조금 더 비비 꼬았다는 거, 그 정도 차이만 있습니다. 자, 43페이지 확인학습 문제, 세 문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아래의 자료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대손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72회 기출문제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이 50만 원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찾을 거는 대손 충당금이 아니고 대손 상각비입니다.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 거. 자, 7월 15일에 매출채권 회수불능으로 대손 처리액 70만 원. 대손 충당금이 보다도 많아요. 그러면 요거는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자, 우선 대손 충당금 요거 먼저 사용하죠. 자, 50만 원. 이건 하나의 비상금 형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어. 비상금 가지고도 모자란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이번 달 용돈 써야죠. 대손 상각비. 나머지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20만 원. 자, 이렇게 처리하고 일단 대손 상각비 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자, 그 다음 9월 30일에 단기 이전에 대손 처리된 매출 채권이 현금 회수되는데 100만 원. 자, 이거는 전기입니다. 단기 이전이 아니고. 단기 거를 이거를 회수했다 그러면 요 대손 상각비 요거를 없었던 일로 하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도 원위치 시키면 되는데 단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에 한 거는 대손 상각비는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올해 처리되면 올해로 끝이에요. 근데 작년에 거 회수하면서 차변에 현금 들어오겠죠. 대변에 전부 다 대손 충당금으로 해야 됩니다. 왜? 이 중에는 얼마가 대손 상각비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대손 상각비는 손익계산서는 작년 결산 시에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를 복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손 충당금은 복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차변에는 현금,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1억 원입니다.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2%로 보충법을 한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2%면 곱하기 0.02 하면 20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잔액 있으면 그거 빼고 나머지만 보충해서 200만 원 채워주면 됩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지금 얼마 남아있느냐? 아까 전기에서 돌려받은 거 100만 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1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100만 원만 설정해주면 대손 충당금 200만 원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에 요거 분개하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100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0만 원. 그러면 얘랑 새로 설정을 값치면 200만 원 되고요. 자, 그러면 대손 상각비가 아까 요거 20만 원. 금방 결산 시에 대손 충당금 설정하면서 100만 원 했던 거 합치면 1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 함정 핵심이 있는 거예요. 전기의 거는 다 대손 충당금으로만 복구가 된다. 단기 거면 또 문제를 조금 더 바꿔서 낸다 그러면 단기 거다 하면 요 대손 상각비 원위치 되는 거예요. 대손 상각비를 먼저 원위치하고 나머지 대손 충당금 원위치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120만 원이 정답이 되고요. 좀 생각을 그래도 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1급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매출 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매출 할인은 제품이 총 매출액 차감한다. 순매출액 구하는 공식 기억나죠?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외누리, 매출 뭐 할인 요거를 차감한다 만든 말이고요. 매출 채권이란 주된 영업 활동이 상품이나 제품 판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 돈을 못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맞죠? 만약에 매출 채권이 아니면 그거는 미수금으로 해야 되고요. 매출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대손상각비는 아까 앞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판매비와 관리비 요걸로 처리합니다.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이 평가성 항목으로 매출채권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외상매출금이 있다. 외상매출금. 자, 1억이 있다. 근데 못 받을 게 한 뭐 1% 있다 쳐. 그러면 대손충당금. 이게 뭐 1%면 뭐 100만 원 되겠죠. 자, 100만 원 빼고 나머지 9,900만 원만 이렇게 표시를 하는 얘가 평가 계정입니다.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재무상태표 보면 거기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대손금 회계 처리에 대한 다음이 설명 중 틀린 것. 대손 예상액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서 대손 추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맞죠? 우리가 매번 했던 거 결산 시에. 그 다음에 모든 채권에서 발생된 대손 처리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요거 종종 출제합니다. 이거. 모든이라는 단어의 함정이 있어요.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요. 근데 여기 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다시 말해서 매출 채권이 아닌 미수금 같은 거. 미수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품이나 상품 매출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요거 저기 개정공급 적용등록 메뉴에서 검색해 보면 요거는 영업의 비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잘못된 거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매출 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은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대손 발생 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을 먼저 비상금을 먼저 나중에 용돈, 이달 받은 용돈 그렇게 쓰고요. 대손이 회계 처리는 직접 상각법과 충당금 설정법, 직접법, 간접법 있는데 요건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요. 기업회 기준은 간접법으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고요. 요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강의가 끝난 게 아니고 자, 44페이지 이론 시험 문제가 8문제 있습니다. 요거는 이론을 어려워하니까 이론은 다 할게요. 그 다음 실무 시험 가서 실무 시험 문제가 많습니다. 20문제인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절반 정도만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되면 그 뒤에 풀이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박쌤 전산의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시험 8문제 1번부터 하나씩 볼게요. 주식회사 세무는 주식회사 회계로부터 받은 어음 액면가액 1,000만 원을 950만 원에 할인받고자 한다. 다음이 설명 중 틀린 것.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을 구분하지 않고 차입금으로 인식한다고 가정. 자, 61회 문제인데 자,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1급에서 뭐 배워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있지만 매각거래냐 차입거래냐 요거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급해요. 근데 그때까지 어음 만기일이 좀 남았어. 그러면 거래은행에 가서 할인 좀 해달라. 그럼 은행에서는 어음을 확인하고 뭐 믿을만한 부도날 염려가 적다 싶으면 할인을 해줍니다. 자, 근데 매각거래는 아예 은행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어음을. 그래서 자 100원인데 10원을 할인료로 받았다. 10원이 뭐가 되느냐. 요거를 매출채권. 받으려면 매출채권이니까 처분해서 생긴 손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은행은 전부 다 요거 차입거래로 하는데 시험 문제는 요게 많이 나옵니다. 자, 실제 은행에 가면요 어음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는 형태로 합니다. 왜냐 부도가 나면 부상권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차입거래니까 어음 담보로 돈 빌린 것처럼 단기 차입금. 그러면 그 10원은 뭐가 되느냐 이번에는 이거는 돈 빌린 거니까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서 네. 자, 아까 이 문제를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매각거래로 했을 때 차변에 자, 받으려면 아예 1,000만 원 팔아버린 게 되고 그러면 50만 원 할인료 50만 원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950만 원에 할인받았다 그러니까 그럼 돈은 950만 원만 들어오는 거죠. 반대로 차입 거래로 하면 차입금,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차입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50만 원은 이번에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고 이자 비용으로 처리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 보기를 보면 해당 거래가 매각 거래로 분류될 경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인식할 것이다. 아까 설명드린 거죠? 맞죠? 해당 거래가 차입 거래 분류될 경우는 이자 비용이 요 자리에 대신 들어가죠. 맞고요. 해당 거래가 차입 거래로 분류될 경우 차입금 계정은 1,000만 원 증가할 것이다. 맞죠? 대변에 차입금, 부채의 증가 맞고요. 해당 거래가 매각 거래로 분류될 경우 받을 놈 계정은 변동이 없다? 아니죠. 팔아버렸으니까 받을 놈이란 자산이 감소죠. 요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아까 설명 듣고 나니까 요거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타인 발행 수표, 통화대행 증권, 이건 맞죠? 현금이죠. 당좌예금 현금이고요. 2014년 11월 1일 취득가액세나 상환일이 2015년 3월 1일. 이거 날짜 잘 계산해야 됩니다. 자, 2014년 11월 1일 그러면 11월, 12월, 1월 취득가액세나 뭐예요? 11, 12, 1, 2, 3. 3개월이 넘어버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3개월이 넘었으니까 현금성 자산이 안 되죠. 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요거는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매출 채권이 대손 충당금을 과다 설정한 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 매출 채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차변에 요거 설정할 때 대손 삼각비죠. 예를 들어서 100원을 설정하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원 이렇게 할 건데 100원이라고 안 하고 200원이라고 했다. 만약에 실수로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여버렸다. 1,000원. 얘도 1,000원. 자, 이렇게 했을 때 900원이라는 비용이 더 과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3번부터 보겠습니다. 비용이 많아지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비용이 많아지니까. 맞고요. 자, 당기순이익이 적어지면 이익잉여금도 당연히 적어집니다. 자, 근데 자산이 과대 계산. 요거 대손충당금이 많아지면 얘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계정이에요.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100원 적어서 자, 원래 1,000원이다. 매출채권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900원이 돼야 되는데 요거를 실수로 1,000원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과소가 되죠. 그래서 2번은 거꾸로 표시가 된 거라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중 자산에 속하지 않는 거. 이거는 뭐 쉬운 문제죠. 개발비, 무형자산이죠. 선급비용, 선급금하고 같은 거죠. 자산이고요. 미수수익, 이거 기타 채권. 상품 이익에서 팔아서 못 받은 거 자산 맞습니다. 미수금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선수수익은 선수금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선수금은 뭐예요? 계약금을 먼저 받은 거, 부채죠. 계약금을 지급한 거는 자산인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거는 뭐 쉬운 문제고. 자, 5번 문제.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항목. 미화 $100 지폐. 뭐 은행에 가면 바로 환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이나 마찬가지고. 즉시 인출 가능한 보통예금 잔고 30만 원. 뭐 현금이나 다를 바 없죠. 7월 1일에 수취한 받으러온 100만 원. 만기일이 9월 30일입니다. 그러면 7, 8, 9, 3개월 돼요. 자, 현금성 자산이 되죠. 12월 1일에 주식회사 한국에 대한 단기대여금 50만 원. 상환일이 다음 연도 3월 15일. 이건 3개월 이상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현금성 자산은 안 되고 당좌 자산은 되겠죠. 현금성 자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주식회사 한국은 12월 1일에 주식회사 서울에 대한 외상매출금 100만 원에 대하여 서울이 파산으로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처리 전에 외상 매출금 및 대손 충당금 잔액은 요 아래에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아까 요거 못 받게 됐어요. 외상 매출금에 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네, 대손 충당금이 되고요.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 자,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대손 처리 후에 외상 매출금이 총액은 100만 원이 감소한다. 100만 원 자산 감소 맞죠? 대변에 기록됐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12월 1일이 회계 처리에서는 일정한 비용이 인식된다. 자, 지금 이게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못 받게 됐어요. 근데 대손 충당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채성 충당금 평가 계정이 감소하는 거지 대손 상각비라는 게 없잖아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모자라면 그때는 모자란 거는 대손 상각비 하지만 대손 상각비가 있어야 비용이 인식되는데 얘는 비용이 인식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대손 처리 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0만 원이 감소된다. 대손 충당금 100만 원 다 써버렸습니다. 비상금 다 썼어요. 맞는 말이고요. 4번이 좀 헷갈리는 말입니다. 대손 처리 후에 외상 매출금이 순액은 변동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총액, 순액. 자, 아까 말했죠. 재무상태표에 자, 여기 외상 매출금. 자,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이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요거를 조금 이쪽으로 밀려야 되겠다. 예, 1000만 원. 근데 대손 충당금 100만 원이 있었어요. 100만 원. 그러면 빼면 얼마가 돼요? 900만 원이 남아 장부에 이렇게 표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요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 얼마? 900만 원 되고요. 얘는 대손 충당금은 다 써버려서 이제 없어요. 얘는 제로가 됩니다. 자, 요 금액을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대손 못 받게 된 요 회계 처리가 있기 전에는 요 전체 금액을 요걸 총액이라 그러고 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나머지 요 900만 원을 뭐라 그러냐? 얘를 순액이라 그럽니다. 순수한 금액. 얘 1000만 원 있지? 근데 얘 나를 밟고 지나가라. 얘를 빼고 나면 순수하게 우리가 수금할 것처럼 보이는 건 900만 원이다. 근데 얘가 900만 원 되고 대손 충당금은 제로가 됐어요. 그럼 이제는 얼마가 돼요? 얘는 900만 원 변동이 없어요. 단지 요게 실행이 됐다 뿐이지. 그러면 순액은 변동이 없다가 맞는 거죠. 총액은 마이너스 100만 원. 자, 총액은 100만 원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대손 처리 후에 외상 매출금이 순수한 금액, 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은 변동이 없다. 자, 지금 현재는 제로. 900만 원 물론 100만 원 줄었지만 제로이기 때문에 순액은 변동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4번은 맞는 겁니다. 자, 조금 문제가 아마 요 문제 나왔을 때 당황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자, 그럼 7번 문제입니다. 아까 6번 맞죠? 예, 7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많이 나오죠, 이게. 지폐 현금 맞고요. 여행자 수표도 현금입니다. 자, 자기합 수표하고 똑같아요. 개인이 발행하는 거니까. 2012년 8월 5일 취득한 양도성 예금증서 만기일이 11월 2일. 자, 8월 5일이니까 8, 9, 10 뭐예요? 자, 3개월 되나? 8월 5일이니까 9월 5일, 10월 5일, 11월 5일 3일 남았네. 3개월에서 3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입니다. 자, 얘는 현금성 자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다 1년, 기한이 표시됐다면 모를까? 여기서 단수 조항이 없으니까 얘는 그러면 1년 이상으로 보고, 안 돼도 보통은 6개월 이상이니까. 근데 문제가 확실히 하려면 만기가 언제라고 표시가 돼야 확실한 문제긴 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시험 마지막 8번 문제. 다음 중 현행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의해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자, 1년 이내에 사용될 걸로 하면 뭐예요?
유동자산이 맞아요. 근데 1년 이내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1년 이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비유동자산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보통 1년입니다.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유동자산 맞고,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 단기 하면 1년 이내니까 되고요. 사용이 제한이 없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뭐 당연히 뭐 유동자산 안에 당좌자산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제 실무 시험인데 요거 앞에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자, 몇 문제 정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5월 9일 단기 매매 증권 계정에 320만 원 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 오로이 주식을 50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처분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입금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자, 500만 원 처분하고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320, 나머지 180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자, 그래서 자, 입력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차변의 보통예금 500,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320에 요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180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기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 자, 매도 가능 증권이 평가액, 주식 천주 2014년 1월 3일 취득했는데 3,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기말 현재, 그러니까 12월 31일 3,800만 원, 공정가액 시가가. 그러면 얼마? 600만 원 평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란 자산 증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600만 원. 이렇게 분배하고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60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6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3월 21일 주식회사 석천기업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600만 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뭐요? 차변에 선급금, 대변에 당좌예금. 자, 석천기업 이렇게 거래처 선택하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4월 16일 업무용 차량 구입 시 법령에 의하여 자, 액면가액 80만 원이 공채를 액면가액에 현금으로 매입하다. 요거 종종 나옵니다. 전산세무이급에서. 단 공채의 매입 당시 시가는 60만 원짜리다 이 말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다. 그러면 차량 구입할 때 들어간 겁니다. 자, 우선 돈은 80만 원 줬어요. 현금 80만 원. 근데 이 공채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할 건데 시가가 60만 원이면 시가로 기록하는 게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 요 60만 원으로 기록을 해야 되고요. 20만 원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태로 그냥 비워둘 수도 없고. 자, 그러면 20만 원은 뭐예요? 뭐 때문에? 차량 구입하면서 생긴 겁니다. 요 나머지 20만 원은 유형자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60만 원만, 차량 운반구 20만 원, 대변에 현금 80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1월 6일 강서 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약속금 3천만 원을 할인하고 할인료 7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런데 뭐다?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이건 분개 한번 해볼까요? 우선 매각 거래는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받을 어음이 없어져요. 받을 어음. 자, 어음 원래 3천만 원짜리입니다. 거래처 적어야 되겠죠? 자, 강서 상사. 근데 차변에 돈은 얼마 들어왔다? 70만 원 차감하면 2,930만 원 뭘로?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보통예금 2,970만 원. 그러면 30만 원은 30만 원이죠. 2,930만 원. 저는 더하기 빼기 잘 못하니까 혹시 틀려도 이해해 주세요. 할인 비용은 뭘로?
매각거래니까 팔아버린 거죠. 매출채권, 받을 놈이나 매출채권을 처분해서 생긴 손실. 그렇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7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2,930, 매출채권 처분 손실 70, 대변에 받을 놈 3,000, 그리고 거래처 입력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왜 또 6번이야? 7번인데. 자, 7번 맞죠? 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12월 30일 국민은행 1년 6번 맞네. 얘가 5번. 예. 5번에 이번은 6번. 예. 12월 31일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통장에 입금된 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4년분 경과 이자를 인식하여 반영하시오. 자, 수익과 비용 이연비 예상 그 문제입니다. 단 이자 수익은 월할 계산하시오. 정기예금 1억 원, 가입기간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 이자율은 연 4.2%.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0.042 그러면 얼마예요? 420만 원. 연이자가 좋네요. 이게 어디 옛날 이야기 같아요. 한 10년 전 이야기. 자, 근데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에 일시에 수령하는데 아직 받은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결산 시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단기 이익은 단기 장부에 적어야 됩니다. 미수 수익으로. 자, 그러면 금액 계산해야죠. 몇 개월 경과했어요? 5월부터 12월까지면 8개월이죠. 그러면 420만 원 곱하기 8개월 나누기 연 12개월 하면 자, 월날 계산, 월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280만 원 나오나요? 예, 280만 원. 맞네. 그러면 차변에는 미수 수익이고요. 280만 원. 그다음 대변에는 이자 수익으로 적는 겁니다. 280만 원. 자, 나머지 이자는 요 4월 30일에 가서 받을 때 그때 나머지 금액은 그 해에만 하고 요거는 이번 올해 다 적고 이거는 나머지는 2015년 장부의 이자 수익으로 적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 28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280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6번까지만 하고요. 시간이 벌써 30몇 분이 돼서 자, 나머지 7번부터 20번까지는 아까 했던 문제하고 좀 비슷비슷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복습해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건 질문 올리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재고자산 조금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시험 문제는 많이 출제됩니다. 재고자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